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이슈가 되는 종목 선정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이죠. 증시 탑5.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코스엠치로 오늘까지 전국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일단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에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양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거래일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 거래보다 9포인트 정도 밀린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71포인트로 시작한 이후 196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시초가를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죠. 현재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거래 연속 매도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믿었던 연기금마저 도와주지 않고 있죠.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 전 주체가 매도로 대응하면서 2,3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오늘도 매수를 이어주고 있는데 920억 원 사주고 있고요. 개인도 1,43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 낙폭을 줄이고 빨간불 들어와 있죠.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0.19%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1.17포인트 오르면서 623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617포인트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620선을 회복했습니다.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수가 강해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35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로 대응하고 있죠. 141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72억 원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오르고 있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역시 동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3원 50전 상승한 1,126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25원에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장 1,113원까지 열릴 때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쉬어가면서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달러 강세와 공급관 우려에 급락하면서 정유주와 조선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5% 약보합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오일이 2% 이상 밀리고 있는 가운데 GS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역시 동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약보합, 대우조선해양이 1% 이상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주는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 아시아나항공 6%로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한진칼이 강보합, AK홀딩스와 TA홀딩스가 1%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증권업이 유독 동반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NH투자증권도 2%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한 시장 분석과 오늘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장 초반보다는 좀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장 시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사실 이제 장 출발 때보다는 조금은 이제 완연한 모습에서 이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국가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좀 주목이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려와 달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에 대한 수급이 조금은 밑바탕에 좀 안 좋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려와 달리 시장에 대한 수급 안정화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외 증시 오늘장까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증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장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관망세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광모 멘토가 선정해오신 오늘의 종목 탑5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오늘 갭으로 오르면서 4%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인데요. 삼성 SDS죠. 오늘 급락세가 나오면서 8% 이상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이유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차인의 대표적 수출주이죠. 오늘 2거래 연속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인데 오늘 5거래째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차바이오텍,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자사주 취득 소식에 오늘장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4%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크게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KG 모빌리언스 안에서도 기업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또 높이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일단 57만 주의 취득 예정이 되고 있는데 예정된 금액은 88억 원대 규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핀테크에 대한 수혜로서 올해부터 꾸준히 관심 속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삼성페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슈를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된 그림 안에서 핀테크 수혜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G 모빌리언스라든가 KG 이니시스, 그 밖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한 관심 속에서 보셔야 할 종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 이 정부 안에서도 이 핀테크에 대한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 대체 산업으로서 이 핀테크 종목군들,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네. 이 전자결제 관련된 관심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일단 필테크 수혜주로 꼽히면서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는데 차트를 보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박스권 상당히 딱 걸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접근해봐도 좀 단기 대응받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근 1년여 이상 박스권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일단 더 큰 그림을 보신다면요. 어느 정도 가격의 레벨업이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이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산업이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위치에서도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금융 대체 상품으로서 핀테크 산업을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장까지 더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의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멘토님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KG 모빌리언스를 딱 좀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성장성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 오늘 장에서는 사실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자사주 취득으로 해갖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제 관심을 받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KG 모빌리언스하고 KG 이니시스가 자회사와 이제 모회사 관계인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큰 시장의 성장성을 내놓았을 때도 인프라가 큰 기업을 봐야겠죠. 그렇군요. 일단 KG 모빌리언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또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위치라면은 충분히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긍정적인 전망 들어보면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2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삼성 SDS입니다. 무엇보다 오늘가 지금 매각 가능성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삼성 SDS. 잘 가다가 오늘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이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성 SDS가 상장할 때부터 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장 초기 사실 시장에 대한 평가를 아직 받아들이기는 조금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상속세에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안에 있는 이 지분에 대한 매각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삼성 SDS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안에서 제일모직하고 항상 관심주로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삼성 SDS는 시장에서 소개되기로는 이 IT 서비스 관련된 뭐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와 같은 이제 IT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 삼성 SDS가 가장 큰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한마디를 좀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성 SDS 기업 밸류와 가치를 좀 보기 이전에 지금 지배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밸류에이션을 보기는 좀 어렵다. 일단은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때까지 이 종목 좀 관망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배구조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물론 삼성 SDS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보유하신 분들의 걱정이 상당할 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삼성 SDS를 청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 SDS는 멀리 가보면은 좀 또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또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IT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삼성 SDS가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큽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S는 관련된 업종군들 중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2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지배구조에 대한 모습에서는 삼성 SDS가 차후에는 삼성전자와 합병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이슈라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오너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배에 대한 이야기들, 네. 지분에 대한 얘기들 좀 더 확실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일단 보유하시는 입장이라면은 지금은 사실상 신규주 관점에서는 추세가 크게 무너진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기간만 더 보유한다라면은 충분히 손실점이 있다는 분들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배구조 이슈가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락해야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밸류에이션 괜찮다라고 네. 보시나요? 일단은 삼성 SDS가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으로 보고 있는데 또 관련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덜 빠지더라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이제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일모직까지 추가적인 매물이 출회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삼성 SDS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제일모직과 함께 보시면서 조금 네. 하락 지지를 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 SDS는 제일모직 흐름과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바로 현대차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일단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던 종목이긴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신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동안 이제 지수가 올라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군들이 보존이라든지 네. 건설 이와 같은 업종군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실적 부진이라든지 얼팡 부진을 이겨내고 빅백스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다음 업종으로 이제 손꼽이는 종목군들이 산업재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기아차처럼 완성차 종목군들 많이 눈여겨봤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주 간의 순환매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마침 현대차가 사실 어제 달러화에 대한 강세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위기감을 좀 조성했는데 우리 증시 안에서는 현대차가 또 다시 한번 수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했을 때 업종군들에 대한 순환매와 이런 시장에 대한 이슈가 더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지난해 실적을 크게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올해까지
진행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이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여러 가지 추월 전략을 좀 보시면은 현지 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율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회복 기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대 기아차, 자동차 완성차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네.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님마다 항상 다 엇갈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바닥이다 매수해보자 하셨는데 좀 후자였던 경우는 지금 진작에 매수했다면 상당히 수익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일단은 근데 현대차 볼 때 엔화 흐름도 간과할 수 없는 네. 부분이고요. 어떻습니까? 전망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환율적인 리스크가 가장 시장에 대한 부담이 네.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 기아차 안에서도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다.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환율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오히려 해외 시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쳤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 때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적인 리스크를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5년 여정과 지금의 시점과 기대를 이제 본다라면은 현대기아차가 과거에는 양적인 승부로 좀 시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라면은 지금에서부터는 조금씩 접근해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신규 접근 가능하다면 또 가장 궁금한 것이 목표가이겠죠. 어느 정도까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주가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일단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게 박스권 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진행되면서부터 꾸준히 이 박스권을 전제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박스권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접한다라면은 20만 원 선까지도 1차적인 목표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일단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 1차 목표가 20만 원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탑4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바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겠죠.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발 이슈가 더해졌을 때 이 종목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현재 중국 쪽에서 전인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할 수 있었고 네. 또 오늘 장에서 이어진다면 소비재정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상승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져서 오늘까지 상한가를 이끌었던 이슈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이제 이슈화 되었는데 이 삼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대표를 통해서 이 삼자 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부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 대표를 통해서 삼자 배정을 통하고 또 새롭게 경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통해서 오늘 상한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발 이슈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원양자원이 사실상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급작스러운 악재 리스크가 좀 발생되어서 그렇죠.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중국 원양자원이 하한가를 좀 탈출하고 다른 기업들 또한 상승 전환하는 모습에서 이 중국발 이슈가 아직도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된 소비재 종목군들까지 네.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제 좀 중국 상해 증시는 좀 쉬어가는 네. 흐름이 나왔는데 무엇보다 좀 우려가 됐던 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또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런 중국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괜찮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중국 내부의 안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하여금 올라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는 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요. 네. 좀 더 다르게 중국 안에 내부에서 이야기들보다는 중국 밖인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마냥 올해 내내
끌고 갈 수는 없는 섹터이고요. 네. 단기적인 시각에 대한 이슈가 드리워질 때마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일단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바로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에도 현재 주가는 무덤덤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 1% 정도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 나흘 만에 반등하는 건가요? 오늘 어떻게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특징주와 다르게 뭐 주가의 움직임이 좀 특별했다라기보다는 네. 이슈가 좀 특별하게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줄기세포 관련돼서 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이 된다는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좀 더딘 모습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에서 꾸준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줄기세포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는 뭐 해외 시장까지 개척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줄기세포 이슈 관련해 갖고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꼭 올해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새로운 신성장 네. 업종이 아닌가라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황우석 박사 이름만 들어도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오랜만에 좀 그 이름이 시장에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은 이런 테마 관련주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 봐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차바이오텍 일단 주가가 많이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장기로 봐야 하는 걸까요? 단기로 봐야 할까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네. 이제 실적이 기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서 이 줄기세포라든가 제약바이오를 지켜봤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산업 성장이 좀 더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이제 이 황우석 박사의 스캔들이 과거에 우리 시장에 발목을 좀 잡혔는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던 여러 가지 이 산업인데, 재작년 말부터 해갖고 오바마 2기가 출범하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의료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가장 그 윤리적인 규제 안에서 연구 진행이 좀 더디었던 기업이 이 산업이 줄기세포인데, 이 오바마 케어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줄기세포 연구에 허용이 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권에서 발빠르게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 기술을 좀 기대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황우석 박사의 스캔들이 조금은 시장의 연구가 진행이 좀 더딘 발걸음이었는데, 네. 이 모습들 안에서도 올해부터는 조금은 연구에 대한 진행들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정책을 좀 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와 다르게 좀 더 발빠른 연구 진행을 통해서 이 줄기세포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탑5 마지막 종목이었죠. 차바이오텍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 멘토님이 꼽으신 오늘의 탑픽주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탑픽주입니다. 바로 차바이오텍 들고 오셨네요. 네, 줄기세포 관련주 좀 눈여겨봐야 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차바이오텍 탑픽주로 꼽으신 이유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산업 동향, 새로운 네. 먹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트렌드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줄기세포 연구가 이제는 좀 더 바르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네.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연구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이 줄기세포 연구가 성체 줄기세포라든지 배아 줄기세포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이 인간은 윤리적인 규제를 좀 계속 당해왔던 배아 줄기세포가 이제는 완화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줄기세포,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새로운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제2세대 바이오시밀러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보셔야 되는데, 네. 유난히도 차바이오텍을 더 이야기를 또 애착이 갖는 이유는 성체 줄기세포가 아니라 배아 줄기세포 쪽에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연구 진행에서 기회가 부여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 연구 진행이 된다라면은 차바이오텍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큰 추세 안에서는 계속해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멘토님, 그렇다면 차바이오텍 지금 가격 매력적이다 하셨거든요. 매수가와 적정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추세를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바닥권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추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 하단선에서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14,500원에서 15,000 선까지라면은 충분히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도 좋지만은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성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연 고점이었던 19,000원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은 13,9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3,900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탑5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탑5 내일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